드시면서 한 일째 이렇게 단식을 하신다는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렇게 대표님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 이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 훗날을 위해서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간 조금만 더 해주세요. 장동혁 대표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국회 로텐더홀에 앉아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여당을 향해 통일교 공천원금 이 쌍특검을 수용하라면서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동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본회의장 안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2차 종합특검이 상정되자 붉은 목도리를 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로텐더홀로 향합니다. 자리에 앉아 단식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통일교와 김병기, 강선호 의원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쌍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은 2023년 민주당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 단식 이후 처음입니다. 장 대표는 개혁신당과 함께 싸우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장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 반대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탕 3탕에 죽은 권력을 부관 참시하는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공천 특검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공동 단식 등 추가 공조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일교 특검과 민주당 공천 헌금 특검을 요구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흘째 단식 중입니다. 아침에는 말을 못할 정도였다는데요. 의료진 진찰을 받으면서 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대를 끼고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잠시 쉬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토요일에도 단식 농성장에 찾아온 야권 인사들을 미소로 맞이합니다. 당 중진 이미자,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이 장 대표를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나도 나의 목숨을 바칠 각오까지 돼 있다. 이 진심으로만 그 생각만 하시면 법치를 지키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각오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응원 방문도 이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님 힘내세요. 장 대표, 건강 상태는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간호사 2명이 장 대표를 진찰했고 의사 출신 서명옥 의원이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가 드시면은 위장하고 장이 막 출렁거려서 그것도 폭탄 수액들어가면 조금 따뜻하게 해서.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가 새벽부터 상태가 안 좋아져 잠을 청하지 못했다며 누워있으라는 요청에도 의자에 앉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단식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배 의원은 홀로 단식은 더불어민주당의 조소만 살 뿐이라며 굶어 죽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복합적으로 보면 장 대표의 단식은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 투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로 나흘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장 대표와 함께 릴레이 단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 단식을 두고도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 보도 이후에 아는 기자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알소금을 한 알씩 집어 입안에 넣습니다. 통일교 불법 로비 의혹과 공천 헌금 의혹 쌍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선 지 나흘째. 국회 로텐도홀 한켠은 내가 장동혁이다, 응원합니다 같은 꽃다발들도 빼곡히 도착했습니다. 장 대표도 본인의 SNS에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어렵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없었다면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밝힌 뒤 죽기를 각오했다는 자필글도 재차 올려 응원에 화답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늘 장 대표 단식 현장을 방문해 응원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무도한 정권의 오만함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희생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유영하, 김재원 의원도 오늘과 내일 하루씩 동조 단식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제1야당 대표가 단식 투쟁할 사안이냐며 평가절하했습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들을 쟁기를 들고 좀 막겠다 나선 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한병도, 송원석 양당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후 쌍특검을 두고 논의했고 내일도 추가 회동할 계획입니다. 네, 쌍특검을 요구하며 엿새째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농성장에 그동안 장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했던 보수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장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는 모양새입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단식 농성 엿새째인 장동혁 대표. 부축을 받으며 국회 밖으로 나왔습니다. 목숨 걸고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하루하루 민주당의 답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답을 하지 않으면 국민께는 그 자체가 자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찾아와 장 대표의 손을 잡고 격려했습니다. 너무 상태가 안 좋으면 대표님 말고 병원 가야 됩니다.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보수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당대표의 정의로운 투쟁이 국민들에게 점점 더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변화를 요구해온 당내 소장파, 초선 의원도 장 대표 중심의 통합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내일 귀국하자마자 장 대표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약 60명은 청와대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단식 투쟁 외면 말고 쌍특검을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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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장 대표 단식 종료 때까지 국민의힘이 모든 상임위 일정을 중단한 데 대해 내부 문제로 할 일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식장은 이준석 대표, 김문수 전 후보 등이 잇따라 찾으면서 범보수 결집장이 됐습니다. 단식 일주일째 접어들면서 이 건강이 나빠져 당이 119 구급차도 불렀지만 장 대표는 병원행을 거부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놓은 텐트 앞에 들것이 펼쳐집니다. 잠시 후 들것이 빈 채 구급대원들이 철수합니다. 단식 7일째, 당 의원들이 구조대원을 불렀지만 장 대표는 이송을 거부했습니다. 이미 산소 포화도가 저하되었기 때문에 뇌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손상도 예측이 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단식 중단 건의로 의견을 모은 뒤 중진 의원들도 설득에 나섰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장 대표는 산소 발생기를 차고 대부분 텐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 난 여기서 묻히고 민주당은 민심에 묻힐 것이라며 단식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귀국하자마자 단식장을 찾았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어떻게든 물타기 하려고 그러고 받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이제 마음이 아프면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서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타깝습니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과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찾았습니다. 특별한 말씀은 하지도 않고 또 특별히 하시지도 안 하고 건강하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조금 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돌입 8일차 만에 오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자, 현장 화면이 혹시 들어오면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현재 국회 로텐더 앞에 본관 앞 모습인데요. 지금 구급대원들이 와서 조금 전에 장동혁 대표를 이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구급대는 이미 도착을 해 있고요. 장동혁 대표 지금 휠체어에 실린 채 국회 본청 정문 앞을 나서고 있습니다. 8일차 만에 단식을 중단했고요. 지금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병원행을 거부해 왔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단식 농성장 현장을 찾았고 단식 중단을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구급대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되기 위해서 국회 본청 정문 앞에 지금 이동하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구급대가 이 이동형 휠체어에 장 대표를 싣고 지금 구급차로 이동하는 모습이죠. 자,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병원행을 적극 권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인이 병원을 끝까지 가지 않겠다고 버텼고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해서 이 단식 중단을 권유를 했었고, 자, 지금 구급차로 탑승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자, 이동형 휠체어 지금 침대형으로 지금 위치를 바꾸고요. 구급차에 싣기 직전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또 SNS에 자필 문구를 써서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건강 상태가 상당히 많이 안 좋아진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구급차에 이 탑승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직전에 단식 중단을 선언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 한마디 했는데요. 지금 저 장면을 더 보고 제가 그 목소리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국회 본청 앞 모습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구급차에 실리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모습입니다. 단식 8일차 만에 단식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잠시 후에 육성으로 직접 들으시겠지만 오늘부터 진정한 단식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심정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단식 중단을 선언한 직후에 우리 기자들에게 했던 장동혁 대표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6명의 우리 의원님들, 당협위원장님들, 당원 동지들, 국민들과 함께한 8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응원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중단합니다. 그러나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가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 단식을 중단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했던 이 인터뷰 내용 잠시 보셨습니다. 말을 끝까지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기력이 많이 쇠한 모습이었는데요. 단식 때문에 이 건강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판단하에 주변에서는 오늘 병원 이송을 강력하게 권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겠다고 했던 장동혁 대표. 오늘 오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단식 농성장을 찾으면서 단식 중단을 권유를 했고 이 직후에 이 단식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물과 소금만 드시면서 한 일째 이렇게 단식을 하신다는 거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렇게 대표님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 이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 훗날을 위해서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중단도 눈길을 끌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국회를 찾아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도 거의 10년 만의 일입니다. 국회에서 과거에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의 처음의 모습인데요. 그만큼 장동혁 대표의 건강 상태가 위험했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요, 어제 중진들이 설득했을 때도 끝까지 거부하면서 꿈쩍을 하지 않았지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단을 권유하면서 어떻게 보면 단식 중단의 출구를 찾은 셈이 됐습니다. 일단 결정적으로 건강 위험 직전에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기를 마련해 준 셈이 됐어요. 아마 이제 응급구조사가 그 상주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안 좋았고요. 뭐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심정지 상태가 올 수 있는 정도의 그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서명 의원이 의사죠. 옆에서 지켜볼 정도였는데 당헌협의회 그 위원장들 협의회에서도 결의를 통해서 단식 중단을 권유했고 의원총회를 통해서도 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국내심 사무처 직원 그 노조에서도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기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보수의 어머님이든 그냥 대한민국의 어머님이든 어머니의 마음으로 단식 중단을 통해서 생명을 지키려고 올라온 것 같고 어쨌든 다짐을 받고 내려갔기 때문에 단식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어제 왔다가 어떤 목적이든 뭐 본인이 그 어떤 처리에 권한이 있든 없든 인간적으로 와서 한번 보고 갔으면 했다 한 생각이 있는데 그것도 안 한 상태고 대통령께서도 정당끼리의 문제 아니냐라는 취지로 약간의 좀 거리를 둔 모습이 글쎄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정치의 현 상태를 보여준다. 네. 상당히 매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 단식 현장을 찾지 않았던 부분들이 또 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 관계가 그만큼 어느 때보다 경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실상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도 일단은 관망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단식을 중단한 명분이 딱히 없는 상황이었죠. 빈손으로 끝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극한의 상황까지 갔던 장동혁 대표의 단식. 글쎄요, 뭐 건강은 무조건 잃은 것 같고요. 또 정치적으로 얻은 것이 있다면, 또 잃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목숨을 걸고 한 일인데 득실을 얘기하는 것이 사실 좀 이제 송구하긴 합니다만은 네. 얻은 것은 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말에서 네.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다 진정성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 모습 하나하나 장면들 거의 24시간 이제 생중계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국민들께서 다 판단을 하시거든요. 저게 진짜이기 때문에 저렇게 큰 영향력이 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장면도 보면서 비록 특검 수용 이런 것은 되지 않았지만 네. 오히려 역설적으로 왜 그렇게까지 단식하는데 한번 와보지도 않을 정도로 왜 그렇게 특검을 거부하는가. 저는 청와대가 관망을 한 것이 아니라 어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하면서 아니 야당 대표는 단식해서 지금 죽어갈 지경인데 야당이 진짜로 특검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것이 얼마나 이 특검이 역설적으로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그 반증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준석 대표의 말은 이거죠.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달라. 네. 저는 보수 진영에서의 그 리더십을 확보하게 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네. 뭐 이런 것이라면은 이런 것은 전 없는 것 같고 다만 아쉬운 것은 유일하게 이제 남아 있는 저희 보수 진영의 남은 한 조각이었던 한동훈 대표가 네. 와서 같이 두 사람이 있는 장면까지 나왔다면은 더 좋았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네. 저는 어쨌건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더욱더 리더십이 확고해졌고 더 강자의 입장이 됐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네. 손 내밀고 같이 이번 지방선거에 힘 합쳐서 가자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 정말로 더 그 리더십이 확고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권에서 바라볼 때는 이 8일간의 단식 상황 그리고 또 오늘 극한의 상황에서 단식을 중단한 장 대표의 모습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우선은 장동혁 대표의 단식 중단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조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예를 들면은 그동안 이제 야당이 계속 주장한 것들이 며칠간 계속 들어지지 않고 여당에서 반응이 없을 때 그런 빌드업을 조금 쌓고 나서 단식에 들어갔다면은 사실은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이제 야당과 소통하려고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약간은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측면이 없지 않고 네. 특히 장동혁 대표의 두 가지 이제 요구 중에 하나인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주당도 약간은 찬성을 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신천지 관련해서 특검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들어가 있는 거라서 사실은 수용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천원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뭔가 약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청와대에서 왜 장동혁 대표 관련해 가지고 소통이 조금 좀 부족했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정청래 대표 예방할 때 만났으면은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오늘 송은석 원내대표의 만남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만남 때 장동혁 대표가 실질적 결과는 없더라도 만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다행히도 단식 중단이 돼서 네. 그런 일은 좀 아예 생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